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합시다. 얘는 원래 모의고사라면은 가 읽고 나서 문제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 읽고 나머지 해결하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글이 더 중심이니까 그렇죠? 가나 연달아서 그냥 독해부터 할게요. 가봅시다. 자,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혼란의 시대였다. 이건 뭐 배경이네요. 그렇죠. 논의의 배경이 되는 거겠죠. 자,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가들의 융성한 시대이기도 했다. 융성은 이제 많아졌다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논의의 배경이 되네요. 먼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일단 체크하는 게 맞아요. 이런 인문 예술 관련 지문에서는 특히나 사람 이름 등장하면 그죠? 슬쩍 바꿔놓는 게 대부분이잖아. 자,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답니다. 됐죠? 음흠. 악은 혼란과 무질서가 악이다. 그래서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아, 인간의 성에서부터 악이 온 것이다. 됐죠?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성에 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얘기하네요.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동물적인 경향성을 일컫는 말로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천적인 거네요. 됐죠? 선험적인 거고 천부적인 거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추가로. 됐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순자가 이야기한 성입니다. 순자가 이야기한 성은 결국에는 이제 동물적 경향성이다. 근데 그 동물적 경향성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이 중에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아하,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이 악을 초래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얘기네요, 지금. 욕망과 감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욕망과 감정. 그렇죠? 그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는 욕망, 됐습니까? 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욕망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혼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됐습니까?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말 가지고 이렇게 야바이 할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괜찮습니까? 자, 사회적 자원과 재원은 한정적인데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쫓게 되면 그들 사이에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 줄로 요약해서 문장화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인간의 본성의 그렇죠? 욕망 맞습니까? 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됐습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됐죠? 동물적 경향성으로 인하여, 됐죠? 악이 초래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을 가지고 만든 선택지고요. 괜찮죠?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이거랑 같은 내용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둘은 결국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많은 선택지의 모양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니, 이 형태만 외우라고 지금 너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체크해놨던 모든 내용은 섞어서 선택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순자는, 됐죠? 성으로 인하여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라고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어, 순자는 성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일치 선택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선택지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뿌려져 있는 문단이에요, 지금. 그렇지? 넘어갑시다. 자,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 아니라 심도 타고났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심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심. 얘도 타고났다고 얘기하네요. 얘도 선천적인 거네요. 선험적인 거고, 천부적인 거네요. 따라서 인간다워질 수 있다. 됐습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성만 있다면 성은 동물적 경향이라 그랬잖아. 짐승이나 사람 없지. 하지만 인간에겐 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울 수 있다. 그리고 성에서부터 비롯한 사회 문제, 악, 됐죠? 을 해결할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아, 사회 문제의 해결은 심을 통해서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심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됐죠? 그리고 인간의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인지랑 인식을 지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됐습니까? 인식은, 됐죠? 인식은 감각기관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하는 거고, 그거를 판단하는 것까지를 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자, 즉, 심은 성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성을 통제한다. 근데 뭐 이제 아까 뭐 인식인지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네요. 심의 기능 중에 성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통제한다. 됐죠?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데, 그죠? 배우며 실천한다. 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또는 그것의 산물을 위라고 한답니다. 괜찮죠? 위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심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나요? 심과 위도 구분해 두셔야 돼요. 계속 가봅시다. 좀만 아예 내려가서 볼까? 자,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괜찮습니까? 아하. 자, 위가 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뒤집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놓고 갑시다. 위는 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하고, 됐죠? 자, 예라고 하는 게 등장했네요. 위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자, 자세히 나오네요. 예란. 됐죠? 예란. 뭐 얘는 별표로 체크해 볼까? 구분해야 되니까. 자, 얘는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일찍이 사회 혼란을 우려해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사회적 규범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이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자, 얘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 됐죠? 사회적 규범을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네요. 괜찮죠? 따라서 개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됐습니까? 모든 행위의 기준이다.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다. 뭐가? 얘가. 괜찮습니까?
됐나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종합하고 넘어갑니다. 예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다.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작용한다. 예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다. 예는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됐습니까?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적 규범이 예니까. 괜찮습니까? 됐나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여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괜찮죠? 아, 요거 있습니다. 요거.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는 거 별표, 직분을 정하는 거 별표, 왜? 예의 기능이라며. 됐죠? 얘랑 관련 있는 건 전부 다 별표 치는 겁니다. 됐죠? 얘를 뭐 심의했다, 성의했다, 이 짓거리 하면 그냥 바로 탈락시켜야지. 됐지? 자, 이는 욕망의 추구를 긍정화돼. 욕망을 추구하는 거, 성을 따르는 거. 괜찮습니까? 됐죠? 인간의 성을 긍정화돼. 괜찮습니까? 자, 이런 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은 사회 혼란을 야기한대 왜? 괜찮죠? 그러니까 성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라고 네가 생각한다고. 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됐죠? 자, 긍정했습니다. 성의 추구는 긍정했어요. 다만 한계를 설정한다. 기준과 한계를 설정한다. 왜? 제어해야 되잖아. 됐죠? 자,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다툼과 쟁탈, 악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거. 됐습니까? 됐죠? 악,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한다. 군주를 별표에다가 갖다 붙였네요. 괜찮습니까? 예의 근본이다. 자,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켜야 하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한다. 됐죠? 아, 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군주는. 그리고 당대에 맞춰서 예를 제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군주의 역할이네요. 됐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의 직분을 정해주고 구체화도 얘기해주네요. 직분을 정해준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인도한다. 됐죠? 자,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요.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에 다다를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백성들의 성이 교화된다라는 거, 악한, 그죠?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악을 일으킬 수 있는 욕망을 제어하게 만드는 거.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순자는 당대의 사상과들과 달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상황에서 찾지 않았다. 아는 거는 확실하게 X로 칩시다. 됐죠? 왜? 성, 심,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잖아. 이건 전부 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됐죠?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됐죠? 앞에서 우리 다 얘기했던 겁니다. 타고난 성향에서 찾음으로써 성, 심, 예, 이런 거 다. 됐죠? 자, 이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 사상가. 야, 후천적 노력 이게 뭐였어? 방금 위에서 우리 봤잖아. 후천적 노력. 이게 위에요? 됐습니까? 괜찮지? 음. 그러니까 얘는 위의 핵심 중에 하나로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죠?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를 하면 뭐 얘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괜찮죠?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위에서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서 보세요. 성, 심,
됐죠? 어. 성, 심.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대신에 위, 예. 후천적인 거라고. 괜찮나요? 그리고 위나 예를 통해서 선천적인 성,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악한 마음 또는 개인적 욕망을 없애야 한다. 맞아, 틀려? 틀리다고요. 긍정하되라는 말 있었잖아. 괜찮습니까? 제어하는 것과 제거하는 건 달라요. 괜찮습니까? 이거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써먹는 함정이에요. 위, 예를 통하여, 됐죠? 위나 예를 통하여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만든다니까? 제거 아니잖아. 맞죠? 넘어갈게요. 자, 나로 가겠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으로 넘어가네.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종교 전쟁과 내전을 겪으며 혼란스러웠다. 역시나 이것도 이제 시대적 배경 먼저 얘기하면서 출발하네요. 자, 이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완권 신수설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괜찮습니까? 아이, 뭐, 왕권이라고 하는 걸 신이 줬다는데 그 왕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잘도 옮겨 다니고 그것 때문에 전쟁 나고 이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신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글의 중심은 어쨌든 홉스네요. 됐지? 자, 다음 문단 갑시다. 홉스는 국가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거네요, 지금 국가의 성립 과정.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정한다. 야,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거 있죠? 홉스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 국가 성립 이전의 집단의 삶입니다. 됐어요?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걸 내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국가 성립 이전의 집단적 삶. 자,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고요. 자, 인간이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그렇죠? 이를 자연권이라고 말한다. 오케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권을 지니네요. 됐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렇죠? 자연권을 지닌다. 자, 그래서 얘기하네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운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가 나오네요. 순자와 홉스는 모두가 나오잖아. 됐죠? 순자와 홉스는 모두 뭐가 생겨?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봤네요. 순자도 얘기했잖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고. 됐죠? 순자와 홉스는 모두의 영역이 생기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쟁과도 같은 이 상황을 사회적 혼란이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명명한다. 괜찮습니까? 자,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애쓰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그걸 악이라고 지칭했잖아. 괜찮습니까? 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자신의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된다고. 됐습니까? 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게 바로 순자가 말한 악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사회적 혼란이니까.
자,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당연하겠죠? 자,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든 나를 해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길 바라는 거,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이를 자연법이라고 일컬었답니다. 됐죠? 뭔지 볼게요.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너도 나도 전부 다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들을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아, 이거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한 사람에게 양도해요. 그리고 네가 집단 전체를 통제해. 그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홉스가 이야기한 국가가 성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회계약서입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뒤에 얘기 나오겠죠? 가봅시다. 이 사회계약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됐죠? 권리를 포기하면서 양도하는 거. 그렇지? 뭐, 자연권. 괜찮죠? 음,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 양도. 됐습니까?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개인과 개인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자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는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계약이네요.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계약. 자, 그런데 이 계약은 누군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쉽게 파기될 수 있다. 맞죠? 야, 자연권이 뭐야? 개인의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한다? 추구하지 말자. 됐습니까? 음.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지 말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이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깨버리면 되잖아. 됐죠? 가서 두드려 패고 뺏으면 되는 거잖아. 됐죠? 이 얘기가 쉽게 파기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할 강제력과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운다. 됐죠? 가능하겠죠?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강제력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를 세운다. 됐죠? 따라서 개인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공동의 힘을 지닌 통치자와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게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 통치자는 뭐가 있다고? 그렇지. 계약 위반을 제재할 강제력과, 그죠?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는 힘, 둘을 갖게 된다고. 됐습니까? 자, 뒤쪽에 실제 기출문제에서 얘기한 거지만 앞에 우리 군주에다가 네모친 거 있었거든요. 순자가 이야기한 군주, 그리고 홉스가 이야기한 통치자. 됐습니까? 자, 군주, 결국 왕이니까 왕과 통치자 같은 거 아닌가요? 이 글에서는 다르죠. 맞지? 순자가 이야기한 군주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과, 됐습니까? 홉스가 이야기한 통치자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다르다고. 맞죠? 어렴풋이 지금 원래 확인해야 되는데, 기억나는 것만 간단히 보더라도 군주는 뭐라 그랬어? 백성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됐습니까? 제어하고 이거였잖아. 통치자는 강제력이 있다니까? 됐습니까?
됐죠? 단편적인 것만 지금 짚고 넘어가도 그런 내용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뒤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홉스가 이야기한 국가의 형태입니다. 이게 처음. 사회적 계약에 따른 국가. 자, 리바이어던은 본래 성서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뭐 이건 어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합시다. 어원을 밝혔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 계속 진행하면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 권력을 강조한 것이다. 괜찮습니까? 아하! 공적 권력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하네요. 됐죠? 자,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맞지? 자, 앞서서 이야기한 통치자의 역할이네요.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 대신에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괜찮습니까? 자, 통치자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됐죠?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여기 투쟁 상태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개인들 간의 투쟁 상태를 해소한다. 이게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결국. 괜찮지? 넘어가도 되겠네요. 결국 마지막 문단,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을 제시했다. 자,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니라 X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자유로운 개인들에게 찾고 있다는 점에서 괜찮습니까? 근대 주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뭐 마지막은 이제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의의가 되겠죠? 뭐 마지막 문단은 의, 됐죠? 음, 됐습니까? 그럼 일단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각각 보셔야 되는 거. 자, 이 글을 읽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 무조건 체킹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순자의, 됐죠? 견해죠? 따로. 됐습니까? 왜냐면 성, 심, 예, 위, 그죠?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되잖아, 개념. 그렇죠? 두 번째, 홉스의 견해죠? 괜찮습니까? 인간의 본성, 그리고 국가의 형성.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마지막 세 번째죠. 순자와 홉스, 비교, 대조. 괜찮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비교, 대조할 수 있고요. 그치? 그리고 순자가 이야기한 군주와 홉스가 이야기한 통치자. 됐습니까? 뻔하죠. 뭘 물어볼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 문제가 등장할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중점, 중심 내용 압축해 놓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바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가와나의 공통점이라서 이 중에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둘 중에 하나만 맞는 말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이제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따로 분리해서 체크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래버릴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인간 본성, 인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가와나 둘 다. 괜찮습니까? 됐죠? 날릴게요.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와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아, 이게 지금 그 사상가로서 순자, 두 번째로는 홉스, 두 명 나온 거잖아. 2번이 맞는 말이네요. 가와나 둘 다 해당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권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뭐 권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는 나에 가까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괜찮습니까?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된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애초에 틀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양상. 별로네. 그렇죠? 애초에 이런 얘기가 언급된 게 없으니까 시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이 언급된 것까진 맞아요.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지도자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뭐 가랑 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맞는 말인 거를 골라내 보려고 했으나 나머지 선택지들 상태가 다 별로네요. 됐죠?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까지. 됐죠? 넘어갑시다. 34. 아니나 다를까 나오네요. 그죠? 군주와 통치자에 대한 이해. 자, 군주는 모두 됐습니까? 주어가 중요해요. 자,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 됐죠? 를 이끌 수 있다. 맞는 말. 괜찮습니까? 그리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맞는 말. 됐습니까? 자, 군주에 관한 설명 두 가지 문장인 겁니다. 두 개를 꼭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야. 각각입니다. 자, 두 번째, 통치자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보세요. 이게 문제잖아, 이게.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자, 통치자의 권리는 누구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그렇죠? 양도받은 권리예요. 됐습니까? 괜찮죠? 홉스가 이야기한 통치자의 권리는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겁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2번이 틀렸네요, 지금. 됐죠? 나머지 것도 봅시다. 3번.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에 맞게 행동하도록 인도한다. 사회적 위치라는 말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두 글자. 두 글자. 신분? 신분이었어요? 직분 아니었나? 괜찮죠?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괜찮습니까? 신분도 있나?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고 직분에 맞게 둘 다 확인합시다. 그러면 신분적 차이, 직분 됐죠? 그리고 쪼개주셔야겠죠? 통치자는 개인의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요 상호 적대적 행위라고 하는 거, 그죠? 개인의 욕망 추구죠?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됐죠? 말 바꾸기는 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선택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군주는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 됐습니까? 예를 바탕으로 했나? 가 중요하겠네요. 교화를 한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됐죠? 그리고 통치자는 강력한 공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처벌을 통해 질서를 도모한다. 됐죠? 요거 됐나요? 마지막 5번. 군주와 통치자는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다만 이 사회적 역할,
군주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과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달라요. 각각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35번.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 뭐였냐?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여 직분을 정한다. 됐습니까? 그럼 뭐야? 자, 1번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 욕을 강조하여 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케이. 여기서 한번 쪼갤 수 있겠죠? 개인적 욕망보다 사회의 요구를 강조했다. 이게 그냥 세모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근데 심의 부작용이요? 심이 뭐였는데? 그쵸? 성을 제어하는 도구? 이거였잖아. 그죠? 심의 부작용이 어디 있어요? 괜찮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인간의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뭔 소리야, 이게?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이런 얘기 없죠? 괜찮습니까? 자, 3번.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하게 하여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심을 체득하게 하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어? 그렇죠. 심은 선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됐죠? 애초에 이게 성립될 수 없는 게 심은 선천적인 거라고. 됐죠? 자, 4번.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 개인의 도덕 규범이랑 나라의 통치 규범 둘 다 같은 걸로 처리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이걸? 어? 얘라고 얘기했죠? 구분한 적 없어요, 애초에. 둘 다 얘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이네요.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과 재화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회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거. 근데 이거에 전제된 내용이 있죠? 왜?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개인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욕망. 그렇죠? 성. 됐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 제어가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체크됩니까? 이거를, 제어한다까지 정리해주세요. 제어한다. 문제 없죠? 이 내용 정리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내려가셔서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는데요. 니은 확인 한 번만 합시다. 사회계약이네요. 됐죠? 홉스가 이야기한 사회계약. 됐죠? 그러니까 이게 꼭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말에 꽂혀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홉스가 이야기한 것들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일단. 됐죠? 자, 만인의 투쟁 상황. 괜찮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말도 바꿀 수 있죠? 개인의 이기적 욕망끼리 충돌하는 거니까. 됐죠?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 됐지? 이걸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을 맺는다. 맞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포기는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다. 이거 본문의 문장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알 수 있어요. 개인이 스스로 통치자에게 양도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번이 맞는 말 돼요. 괜찮습니까? 개인의 자연권을 통치자에게 양도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죠. 내가 알아서 넘기는 거니까. 됐지? 넘어가도 되겠죠? 3번. 개인은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확인해야 되네요.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왜 첫 번째, 두 번째 있었잖아. 그렇죠? 확인할 준비. 공동의 힘을 제재할 수 있다. 야, 첫 번째 단계의 계약 뭐야?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깨부술 수 있다. 이거였잖아. 에이, 됐죠? 3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자, 4번 내용.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두 번째와 달리 일단 접어두고 위반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5번 봅시다.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은 첫 번째와 달리 개인의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맞아요. 이거 반대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권리를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 전부를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다. 됐습니까? 네, 전부를 포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이야? 오케이, 대부분으로 바꿉시다. 전부라는 말 쓰지 마시고요. 권리의 대부분을 포기한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36번은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계약 요 내용 가지고 새로운 선택지 만들어서 장난치기 참 좋네. 이게 4번이랑 5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3, 4, 5번에 있는 거 있죠? 3, 4, 5번. 음. 여기 있는 내용 좀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 있겠다. 됐죠? 오케이. 뒤로 넘어갈게요. 37. 그냥 보기는 사례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야? 한 목동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를 풀어놔요. 다른 목동들도 똑같이 개인의 이익, 그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기적 행위를 하는 거. 됐습니까? 우리 이전에 이미 다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순자도 개인의 이기심, 홉스도 개인의 이익 추구 다 얘기했었던 거잖아. 됐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선택지 내려가서 봅시다.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초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군. 자, 순자가 이야기했던 위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까? 자, 순자가 이야기했던 위는 뭐였나요?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괜찮습니까? 음.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성을 통제하기 위한, 그렇죠? 의식, 후천적이고 의식적인 노력.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했다면 목초지의 황폐화. 이게 순자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게 사회적 혼란이니까 악이잖아. 괜찮죠? 맞는 말이죠? 순자는 위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됐습니까?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봅시다. 홉스는이네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발현된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겠군.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 발현된 상태, 자연 상태, 이 둘이 같은 뜻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됐죠? 그리고 목동들의 상황이 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이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일컬을 수 있는지, 두 개가 같은 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동, 예시에 나와 있는 목동의 상황이 이 상황이 맞는지. 됐습니까? 이게 다 맞아야 2번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 되는 겁니다. 됐죠? 틀린 거 없죠?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3번 가겠습니다.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이 필요하다. 됐죠? 문제 없죠? 그리고 홉스는 강력한 국가 또는 통치자. 그렇죠. 통치자. 그렇죠? 통치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각각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3번 선택지 내용을 말을 바꾸면 순자는 사회적 혼란을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거. 맞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사회적 혼란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맞습니까? 분리해서 각각 선택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싹 다 갈아엎는다는 생각 갖고 가셔야 돼요. 자, 4번. 순자는 성을 그대로 쫓는 모습으로 목동의 이기적 행동을 이해하겠다. 됐죠? 성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죠? 인간이 욕망을 따르는 거. 됐죠? 개인의 감정에 따르는 거. 맞죠? 그리고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 됐죠? 목동의 이기적인 행동은 각각 맞는 말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정답은 일단 5번 되겠네요. 봅시다. 순자와 홉스는 모두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에? 이거는 순자는 틀렸죠? 어. 홉스는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왜? 옆집 목동이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라고 하는 공포와 불안이 이성을 움직이게 한다 그랬잖아, 홉스는. 됐습니까? 홉스는 가능해요. 됐습니까? 됐죠? 지금 이거. 홉스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이성이잖아, 이성. 됐습니까? 5번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는 당장이라도 외워두세요, 이거는. 단어 그냥 바꾸는 거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그럼 바꿔보자. 3번. C에 해당하는 거. 신뢰하다. 이게 이런, 신뢰하다. 믿는 거죠? 믿었다. 괜찮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정도로만 체크해두고 넘어가도 무방하겠네요. 나머지 1, 2, 4, 5번에 해당하는 한자어 단어들 있잖아. 요거 어휘 매칭해가지고 외워주시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선택지 말고 본문 안에 한자어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개념어 말고 성, 심 이런 거 말고 다른 한자어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어휘 문제 얼마든지 또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